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여러 귀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한번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산업이죠. AI. 그 분야의 숨겨진 주인공, 바로 버티브, 티커, VRT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이 AI 시대 데이터 센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이 버티브가 거기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또 이게 투자자 관점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연결해 볼 지점들이 많더라고요. 좀 복잡한 기술 얘기부터 재무적인 부분까지 저희가 핵심만 딱 뽑아서 명쾌하게 한번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예,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처음 자료 딱 봤을 때 인상이 아주 강렬했는데요. 이걸 종합해 보면 버티브는 AI 때문에 막 폭증하는 데이터 센터 수요 속에서 그 심장부, 그러니까 전력 공급이랑 냉각 시스템, 이걸 책임지는 회사더라고요. 그렇죠. 데이터 센터라는 거대한 몸이 있으면 이게 최적의 상태로 계속 돌아가게끔 안정적으로 피를 돌게 하는 심장, 바로 전력이죠. 그리고 과열되지 않게 숨쉬게 하는 폐, 즉 냉각,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하는 셈입니다. 자, 그럼 이 데이터 센터의 생명 유지 장치,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리고 투자자로서 우리는 뭘 봐야 할지 바로 한번 시작해보죠. 우선 이 버티브가 정확히 뭘 하는 회사인지, 그 심장과 폐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료에 그 데이터 센터를 시원하게 숨쉬게 한다, 이 비유가 참 와닿았거든요. 네네, 아주 딱 맞는 비유입니다. 그게 AI 연산, 특히 대규모 모델 학습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작업은 기존 컴퓨팅하고는 차원이 다른 전력을 소모합니다. 그리고 그 전력 대부분이 고스란히 열로 바뀌어요. 근데 이 열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지 못하면 정말 수백 수천억 원짜리 서버들이 그냥 성능 저하되거나 아예 멈춰버릴 수도 있는 거죠. 동시에 이 서버들이 정말 잠시도 쉬지 않고 돌아가려면 절대 끊기면 안 되는 거, 안정적인 전력 공급, 이게 필수고요. 버티브는 바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의 혈액순환 같은 안정적인 전력 관리, 이게 심장 역할이고요. 또 과열을 막는 효율적인 열 관리 및 냉각, 이게 폐 역할이죠. 이 솔루션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글로벌 리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 부품 공급사가 아니고요. 데이터 센터가 최적의 성능을 내도록 전체 시스템을 설계하고 책임지는 그런 핵심 파트너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AI 때문에 열 관리가 더 중요해졌다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왜 그런 건가요? 사실 이전에도 데이터 센터는 계속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핵심은 열 밀도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AI 연산에 쓰이는 GPU 같은 고성능 칩들 있잖아요. 이게 기존 CPU보다 훨씬 좁은 면적에서 어마어마한 연산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위 면적당 발생하는 열, 이걸 열 밀도라고 하는데 이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진 거죠. 예전 방식의 그냥 공기 냉각만으로는 이걸 감당하기가 이제 어려워진 겁니다. 이걸 해결 못하면 AI 서비스의 품질이 떨어지거나 아예 중단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고성능 냉각 기술이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거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된 거죠. 와, 네, AI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이 열과의 전쟁 역시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야, 정말 AI 시대에는 데이터 센터가 똑똑해지는 만큼 그냥 뜨거워지는, 뭐랄까, 지능의 열병을 앓고 있는 셈이네요, 진짜. 그럼 버티브는 이 엄청난 열을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들로 잡는 건가요? 자료 보니까 기술들이 꽤 다양하던데요. 네, 그게 또 버티브의 강점 중 하나입니다. 이 다양한 무기, 그러니까 냉각 기술 포트포리오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상황이랑 필요에 따라서 최적의 솔루션을 이렇게 조합해서 제공을 합니다. 첫째는 역시 공기 냉각이에요. 가장 전통적이면서도 여전히 중요하죠. 정밀 공조 시스템으로 찬 공기를 넣고 더운 공기를 빼내는 건데 버티브는 이 효율을 극대화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공기 냉각도 계속 중요하군요. 그럼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최근에 막 각광받는 액체 냉각입니다. 공기로는 한계가 있는 그런 고밀도 발열 환경, 바로 AI 서버렉 같은 곳에 이게 필수적이에요. 특히 칩에 직접 냉각수를 흘려보내는 방식, 다이렉트 투 칩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직접 액체 냉각 방식은 효율이 정말 뛰어납니다. 버티브가 이 분야 기술 선도 기업 중 하나고요. 다이렉트 투 칩. 칩에 직접 물을 흘려보낸다는 거죠. 대단하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셋째는 열 통로 분리, 컨테인먼트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데이터 센터 안에서 차가운 공기랑 뜨거운 공기가 섞이지 않게 물리적으로 공간을 딱 분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냉각 효율을 높이는 아주 스마트한 방법이죠. 오, 공간 설계도 하는군요. 네. 넷째는 데이터 센터 전체의 열을 관리하는 대규모 냉각 인프라입니다. 건물 외부에 설치되는 칠러나 쿨링타워 같은 큰 장비들, 이런 걸 설계하고 공급하는 역할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게 지능형 제어 시스템이에요. 지능형 제어요. 네. 그냥 냉각기를 무조건 세게 트는 게 아니라 센서랑 AI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온도 변화를 감지하고 딱 필요한 곳에만 냉각 자원을 최적으로 분배해서 에너지 효율까지 잡는 거죠. 버티브는 이런 통합 관리 소프트웨어랑 서비스까지 다 제공합니다. 와, 진짜 두고 보니까 이건 뭐 종합 예술인데요. 그냥 에어컨 회사가 아니었네요. 전력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공랭, 액냉, 공간 설계, 대형 설비, 거기다 지능형 관리 시스템까지. 야, 말 그대로 데이터 센터 인프라의 A부터 Z까지 다 다루는군요. 이게 바로 말씀하신 토탈 솔루션이라는 거고요. 네, 바로 그 토탈 솔루션 역량이 버티브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그리고 이게 최근 실적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 보내주신 자료에 나온 2025년 2분기 실적을 보면요. AI발 수요 덕분에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5% 늘었고요. 조정 주당 순이익이라고 하죠. 주식 1주당 벌어들인 순이익, 이게 무려 42%나 급증했습니다. 42%나요? 와. 네, 그리고 미래 먹거리를 보여주는 수주 잔고 백로그, 이것도 약 85억 달러라는 엄청난 규모로 유지하고 있고요. 특히 그 신규 수주액이 현재 매출을 얼마나 앞서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지표, 수주 매출 비율, 북투빌 레이시오라고 하는데요. 이게 1.2배라는 점은 좀 주목할 만합니다. 1.2배요?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아, 네. 쉽게 말하면 지금 처리하고 있는 일보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20% 더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향후 성장 지속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 하나죠. 아하, 그렇군요. 쌓인 일이 더 많다. 그렇죠.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도 보면 순부채 레버리지 비율, 그러니까 회사가 버는 이익 대비해서 순수한 빚 부담이 얼마나 되냐 이걸 보여주는 건데 이게 약 0.6배 수준으로 매우 안정적인 편입니다. 이야, 실적 숫자들 진짜 강력하네요. 특히 그 수주 매출 비율 1.2배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확실히 높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매력적인 시장에는 당연히 경쟁자들이 있겠죠. 자료에도 보니까 슈나이더 일렉트릭, 이튼 같은 아주 쟁쟁한 이름들이 보이던데요. 이들 사이에서 버티브만의 좀 차별화된 강점, 그게 뭘까요? 아까 말씀하신 통합 솔루션 말고 또 다른 게 있을까요? 맞습니다. 슈나이더나 이튼 모두 전력 및 자동화 분야의 글로벌 강자들이죠. 아주 강력한 경쟁사들입니다. 하지만 버티브가 특히 이 AI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첫째는 역시 앞서 강조한 통합 솔루션 제공 능력이에요. 전력, 냉각, 렉, 관리 소프트웨어, 서비스, 이걸 그냥 하나로 묶어서 제공할 수 있다는 거. 고객사 입장에서는 이게 매우 편리하고 효율적이거든요. 둘째는 AI 데이터 센터 집중 전략입니다. 다른 경쟁사들은 좀 더 넓은 산업 영역을 다루는 반면에 버티브는 이 고성장 분야에 자원과 역량을 확 집중하면서 기술 개발, R&D하고 또 전략적인 인수합병, M&A를 통해서 빠르게 전문성을 키우고 있어요. 특히 액체 냉각 같은 차세대 기술에 대한 투자가 아주 활발하죠. 아, 집중과 선택이군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85억 달러의 강력한 수주 잔고, 이게 단기적인 실적 가시성을 매우 높여주고 또 시장에서의 강력한 입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점들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겠죠. 확실히 통합 솔루션이랑 AI 집중, 그리고 탄탄한 수주 잔고. 이게 버티브의 방패이자 창이군요. 근데 자료들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니까 마냥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투자자로서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약점이나 리스크 요인들도 있을 텐데요. 물론입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 최근 실적에서 인상적인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18.5%로 전년 대비 조금 떨어졌다는 점, 이건 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회사 측에서는 주된 이유로 두 가지를 꼽았는데요. 하나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같은 걸로 인한 관세 부담 증가고요.
또 하나는 막 급증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공급망 관련 운영 비용 증가입니다. 아, 비용이 늘었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쉽게 말해서 물건 만들고 파는 과정에서 비용 압박이 좀 커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앞으로 이 마진 압박 요인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개선해 나가느냐, 이게 버티브의 수익성, 나아가서는 주가 흐름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또 다른 측면은 밸류에이션 부담이에요. 아무래도 AI 수혜주로 주목받으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꽤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이죠. 맞아요.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죠. 네, 향후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 주가 수익 비율, forward P가 약 29배 수준인데 이게 시장 평균과 비교하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일부 분석 플랫폼, 자료에 언급된 그 알파 스프레드 같은 곳에서는요, 현재 주가가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즉 내재 가치보다 한 12% 정도 높게 평가되어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 기대감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그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을 수 있다. 이 점은 투자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정리를 해보면 AI 데이터 센터 성장 스토리는 워낙 강력하지만 관세나 공급망 문제로 인한 그 마진 압박 가능성, 그리고 이미 높아진 주가 수준, 이 밸류에이션,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 반드시 좀 균형 있게 봐야 할 부분이네요. 결국 이익률을 얼마나 잘 방어하고 또 개선하는지, 이게 향후 주가 방향을 결정할 핵심 열쇠가 되겠군요.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버티비의 주가 흐름을 예측할 때는 몇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접근하는 게 좀 현명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기본 시나리오인데요. AI 투자가 예상대로 꾸준히 이어지면서 높은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매출 성장을 지속하고 마진 압박 요인도 점진적으로 관리되면서 수익성이 완만하게 개선되는 그림입니다. 이 경우에는 주가가 현재의 높은 밸류에이션을 어느 정도 정당화하면서 좀 박스권 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흐름이군요. 네. 두 번째는 긍정적 시나리오입니다. 만약에 예상보다 빠르게 공급망 효율성이 개선된다거나 또는 관세 부담이 완화되는 등 외부 비용 압박 요인이 좀 해소된다면 마진이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어서 빠르게 개선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강력한 실적 모멘텀을 바탕으로 현재의 밸류에이션 부담을 넘어서 주가가 추가로 상승할 여력이 생깁니다. 오, 마진 개선이 핵심이네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부정적 시나리오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현실화돼서 기업들의 AI 투자 속도가 좀 둔화된다거나 아니면 예기치 못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거나 혹은 무역 분쟁이 심화돼서 관세나 공급망 문제가 더 악화될 경우죠. 이 경우에는 신규 수주가 둔화되고 마진 압박이 커지면서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밑돌 수 있고요. 주가 역시 좀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버티브라는 기업을 통해서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 데이터 센터가 어떻게 돌아가고 또 어떤 기술적, 사업적 과제들을 안고 있는지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목하는 건 화려한 AI 칩이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지만 그 뒤에는 그들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정말 묵묵히 심장과 폐의 역할을 하는 이 버티브 같은 기업들의 엄청난 노력이 숨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네요. 투자 관점에서 보면 AI라는 거대한 파도에 올라탄 성장성은 분명히 매력적이죠. 하지만 동시에 마진 관리 능력과 현지의 높은 주가 수준이라는 또 다른 파도를 넘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는 점, 이걸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버티브가 강점을 지닌 그 액체 냉각 같은 기술 있잖아요. 이건 AI 성능 경쟁이 심화될수록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효율과 지속 가능성이 중요해질수록 더욱 핵심적인 기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버티브가 이 기술 혁신을 어떻게 이끌어가면서 동시에 비용 구조를 최적화하고 수익성을 높여나갈지 이걸 지켜보는 것이 이 기업의 미래를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어쩌면 데이터 센터 내부의 온도 변화가 버티브의 실적과 주가를 예측하는 또 다른 선행 지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와,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어쩌면 미래에는 AI의 지능지수만큼이나 그 지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인프라의 열관리 지수가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또 다른 척도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기술 발전은 이 뜨거워지는 지구와 또 데이터 센터의 열기라는 물리적 한계를 어디까지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면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덕분에 저희도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